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알아볼 것은 그 철강에서 합금 원소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재료에는 뭐 탄소와 같은 뭐 기본적인 합금 원소부터 시작해서요, 뭐 니켈, 망간, 아니면은 뭐 크롬, 그다음 구리, 바나듐, 여러 가지 합금 원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부분 합금 원소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합금 원소들이 철강 원소의 미세 조직과 기계적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탄소에 대한 역할인데요. 그래서 탄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한 0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 정도까지 이런 원소의 함량이 증가할 때 보시는 것처럼 강도는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죠. 강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멀라이징 해도 증가하게 되겠고 반면 연신율은 이렇게 좀 감소하는 이런 경향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불과 탄소 함량이 거의 1.0인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0, 스트렝스 500에서 한 1500에 3배까지 증가하게 되겠고 일롱게이션도 10에서 50까지 한 5배 정도. 그래서 고작 이 1웨이트%의 탄소 함량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강도나 연신율을 엄청나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정도의 어떤 그 물을 끓여가지고 맛있는 찌개를 만들었다 했을 때 소금을 넣는 양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의 소금, 한 티스푼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도 거기에서 맛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합금 원소들의 역할은 여러분들 요리를 할 때의 그런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소재의 기계적 성질을 아예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합금 원소들이고 이 합금 원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미세 조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요. 거기서 이제 미세 조직들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보고 합금 원소들의 역할을 또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 조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페라이트죠. 자, 페라이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줄을 끄니까 오히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페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페라이트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여기서 흰바탕 페라이트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조성이 이게 카본이 0.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카본 함량이 높으면 안 되겠습니다. 카본 함량이 높으면 안 되겠고 주로는 이제 대부분은 그냥 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200에서 300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연신율은 꽤 높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높은 연신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펄라이트 이제 그 공석에서 나오는 그런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펄라이트와 페라이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흰색은 페라이트고 그다음 검은색 층은 펄라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공석에 해당하는 조성이 나와야 되니까 탄소가 한 대략적으로 좀 0.46으로 아까 우리가 페라이트 봤던 것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당연히 펄라이트 들어갔으니까 좀 높겠죠. 그래서 한 580 정도. 연신율은 좀 반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이 펄라이트와 페라이트는 이거 초석 페라이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랑 치면 이거는 아공석이 되겠죠. 아공석.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이 펄라이트가 이게 이제 공석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망상 시멘타이트는 이거는 과공석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펄라이트 같이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탄소 함량이 더 높아져야겠죠. 왜냐면은 공석이. 그래서 0.88. 그래서 공석 조성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런 그 라멜라, 완전히 라멜라 구조죠. 완전 라멜라 구조인 거 알 수가 있겠고, 경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과공석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부는 펄라이트고, 그 다음 바깥은 세멘타이트죠. 흰 세멘타이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런 둘러싸고 있는 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다 세멘타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그 위쪽에 여기에서 펄라이트와 페라이트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대충 표시하고 있지만 이게 페라이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망상 세멘타이트에서는 이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 부분들, 이 부분들 자체가, 바운더리 부분 자체가 세멘타이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는 펄라이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성이 이제 당연히 과공석이니까 제일 높죠. 그래서 페라이트에 우리가 조성만 살펴봤을 때도 여기서는 한 0.02, 그다음 여기서 아공석이 되니까 0.46이죠. 그 다음에 펄라이트로 오니까 0.88이 되고, 과공석으로 오니까 얼마가 됩니까? 한 1.16.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스페로다이트로 오는 거죠. 스페로다이트로 오게 되면은 구상 세멘타이트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구상 세멘타이트. 구상 세멘타이트 만들 때는 여기서도 조성은 거의 이제 요 망상 세멘타이트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구상형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세멘타이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멘타이트가 많이 있는 이 4번 망상 세멘타이트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가장 굉장히 죄송합니다.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도가 뭐 높아진다라기보다는 높은 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오히려 강도를 높이기보다 이건 덕틸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강도가 높으면서 좀 더 덕타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으로 보시면, 6번은 이제 이거는 공석 조성에서 만든 마르텐사이트네요.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가장 강도가 높은. 그래서 이런 이 내부에 보이는 이런 이 안쪽에서 이쪽에 보이는 이런 형태가 침상 형태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리자면은 약간 뭔가 이런 삐죽삐죽한, 쭈삣쭈삣한 뭐 이런, 물론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제가 이 펜으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쭈삣쭈삣한 형태, 이런 침상형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강도가 높은 미세 조직이겠죠. 마르텐사이트. 마르텐사이트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를 이제 순행했다라는, 퀸칭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그런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르텐사이트 이제 앞에 6번 비교하기 위해서 마르텐사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고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저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고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뭐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뭐 이런 용어들은 최근에는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퍼링 온도를 볼까요? 저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같은 거, 아까 우리가 했던 중요한 게 이제 순행을 하고 나서 템퍼링 언제 어디에서 했냐, 순행하고 나서 350도에서 60분 템퍼링 한 게 이게 저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고온은 한 어느 정도죠? 한 580도에서 한 60분 정도. 이 정도 한 게 고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7번, 8번 중에서 강도가 더 높은 것은 당연히 저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저온에서 하면 강도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연신율이 좀 더 높은 것은 고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직 보시면 저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는 조금 더 침상형이고,
고온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는 조금 더 약간 약간 구상형에 좀 가까워진 약간 그런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TTT 다이아그램에서 우리가 배웠던 베이나이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나이트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베이나이트의 종류는 이 어퍼 베이나이트, 로어 베이나이트, 상부 베이나이트와 하부 베이나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부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부 베이나이트는 훨씬 더 낮은 온도. 그래서 보시면은 두개 좀 차이가 있는 게 상부 베이나이트는 먼저 보죠. 930도에서 20분 유지했다라는 건 오세나이징 했다라는 거죠. 오세나이트 상태에서 400도씨 염료에 급냉했다라는 거는 400도 정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순행해서 만들어지는 게 베이나이트가 되겠고요. 하부 베이나이트는 이것도 사실은 오세나이징에 가까운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290도 염료계 급냉. 그래서 290도니까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질수록 더 이제 전단 변태 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침상형이죠. 둘 다 이제 레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 베이나이트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상부 베이나이트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부 베이나이트 훨씬 더 침상형. 그래서 훨씬 더 이런 날카로운 그런 형태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마르텐사이트와 잔류 오세나이트. 그래서 이제 그 마르텐사이트와 잔류 오세나이트. 영어로는요, 이게 마르텐사이트 이미 아실 거고, 잔류 오세나이트는 retained 오세나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칠판을 통해서 좀 같이 보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FCC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FCC를 일단 한번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옆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뒤에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재밌는 걸 하나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센터에 있는 거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있겠죠. 밑에는 있는 걸 잘 안 그렸네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길쭉하게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고 센터에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여기에 하나 있는 그런 뭔가 BCT의 형태가 나옵니다. FCC도 사실은 내부에는 하나의 그 BCT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이 사이즈가 위쪽에서는 한 20% 정도 더 축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는 한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걸 우리가 베인 스트레인, 베인 디포메이션, 베인 스트레인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위에서는 줄어들고 옆으로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뭐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스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를 하겠죠. 오스나이트가 원래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르텐사이트 변태라고 한다는 것은 시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마르텐사이트로 갈 때는 이런 전단 변태, 그래서 시어 트랜스포메이션, 전단 변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단 변태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이런 전단 변형률, 뭐 알파 또는 세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값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관찰을 했을 때 이런 알파 프라임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이 그 평행 사변형 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한 형태인 뭐 이런 형태로 그대로 보이겠죠. 뭐 하나하나가 완전히 뭐 비뚤어진, 예를 들자 마르텐사이트 철을 받으면은 아예 뭐 비뚤어진 형태의 철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 변형이 일어날 텐데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와 같이 변태가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래 모양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슬립에 의한 마르텐시릭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는 트윈에 의한 마르텐시릭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마르텐사이트가 생기고, 이게 중간에 변하지 않는 면을 우리가 헤비 플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헤비 플레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변태에서는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이제 관계, 그 감마에서 그다음 알파 프라임 갈 때 여러 가지 방위 관계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서요. 뭐 같이 다시 또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에 대한 이야기, 뭐 상부 베이나이트, 하부 베이나이트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와 잔류 오스나이트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류 오스나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마르텐사이트는 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잔류 오스나이트는 왜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또 이제 하나를 같이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상태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FEC 페이즈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배웠던. 그래서 이 상태도를 우리가 나타낼 때, 뭐 대략적으로 그리면요. 뭐 대략 뭐 이게 델타 구간 뭐 이렇게 있고,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시험 때 풀었던 이 델타 페이즈,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이제 오세나이트가 되겠고, 이 부분 뭐 리퀴드, 이 부분이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델타가 되겠죠. 다른 부분 너무 쉽습니다. 이 알파 플러스 FE3C. 왜냐면 이쪽이 다 FE3C이기 때문이죠. 여기는 감마 플러스 FE3C. 여기는 리퀴드 플러스 감마. 여기는 리퀴드 플러스 FE3C.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거는 뒤로 쭉 끄면 되겠네요. 여기는. 네, 요거는 그냥
뭐 쭉 그어서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뭐 여기는 리퀴드 플러스 델타, 여기는 델타 플러스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날 텐데, 요건 알파 플러스 감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카본 함량에 대한 부분이죠. 카본 함량 우리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게 한 뭐 요 정도 봐서 대략적으로 한 뭐 2%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서 보면은 한 0.025%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 오스나이트에 있을 때는 그 카본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 페라이트로 오게 되면은 카본 양이 굉장히 이제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 온다라는 것은 카본을 뱉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본을 계속적으로 뱉어내게 되는데, 뱉어내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어떤 뭐 우리가 카본을 뱉어내서 여기서 어떤 상변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알파로 상변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만약에 카본들이 빠져나가서 어떤 영역에 카본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영역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생기면은 이 카본의 어떤 그 마르텐사이트 스타트 템퍼러처, 즉 마르텐사이트로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카본이 너무 많아져서 오세나이트가 굉장히 안정해지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오세나이트가 안정해지면은 저 부분은 마르텐사이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세나이트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거 우리가 retained austeni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텐사이트와 구상 시멘타이트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텐사이트에서 약간 템퍼링, 그래서 바탕은 템퍼링된 마르텐사이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조성은 또 카본 함량이 좀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와 미세 펄라이트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서는 흰색이 이제 캔칭에 의한 마르텐사이트, 그 다음에 미세한 펄라이트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조성은 조금 탄소 함량이 조금 낮은 상태. 14번 되게 중요한 겁니다. 14번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 이게 이제 자동차 강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듀얼 페이즈 DP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마르텐사이트가 높은 강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가 이 덕틸리티 연신율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가 같이 있는 그런 우수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오게 되면은 고주파 경화 조직. 이제 고주파를 하게 되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요쪽에 해당되는, 오히려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어떤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이쪽 다른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고주파로 굉장히 높은 온도를 했다가 퀸칭을 딱 하는 거죠. 퀸칭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만 약간 다른 미세조직,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미세조직이 바뀌게 돼서 경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16번 이제 침탄 조직 보시게 되면은 16번 침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좌측이 이제 침탄부다. 그래서 침탄부에서는 뭐 이게 탄소가 이제 막 많이 들어간 거죠. 탄소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탄소를 많이 넣는 방법은 약간 어떤 그 탄소가 많은 분위기, 그러니까 불을 뭐 피운다라던가 하면 탄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탄소를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17번 이제 가스 연질화 조직. 가스 나노 칼브라이즈 스트럭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또 다르죠. 그래서 이 15번부터는 무엇이 되냐면 약간 그런 15번부터는 표면 처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탈탄 조직이, 침탄이랑 다르게 탈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잘못 맞추면
탄소가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만큼은 오히려 탄소가 없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가 많이 사라진 부분이 되겠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이 소재 같은 것들을 그냥 그 퍼니스 같은데 그냥 진공으로 실링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탈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면부는 저만큼 탄소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겠고,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열 처리했을 때 그 분위기 자체가 탄소가 많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그냥 빠져나가겠죠. 반면 이제 침탄이 되려면은 탄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면 오히려 탄소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과열 조직, overheated structure다. 뭐 보시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너무 이제 열을 많이 주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러한 길쭉길쭉한 이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위드만 스테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드만 스테튼, 그 뭐 이 점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길쭉길쭉한 조직,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조직들을 보통 우리가 위드만 스테튼 조직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철강의 미세 조직에 대한 부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 합금 원소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